무기를 사용하며 사흘 새 파악된 것만 1000명 넘게. 북한이 2년 전 이 기술자들을 시리아 화학무기와 미사일 시설에 파견했다. 최근 시리아 내전 종식과 함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국제안보 사안인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중동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북한 그리고 한반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주실 분으로 진일임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리아 내전 종식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24년 12월에 시리아 반군연합이 내전 종식을 선언했고요. 과도 정부를 수립한 이후 많은 국가와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3월에 국무회의에서 시리아와의 수교 체결 안건을 의결했고, 시리아 현지 시간으로는 지난 4월 10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외교관계 변화를 저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시리아 내전은 2011년 아랍의 봄 이후로 약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무력 충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반군 측의 승리로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시리아 내의 정세 변화뿐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질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화학무기 완전한 폐기를 하려는 어떤 전환점으로 본다는 점과 우리 정부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시리아의 변화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의 핵심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내전 내내 반군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기들 중에 예를 들면 살인, 머스타드황, 그리고 이제 염소가스 같은 이런 무기들을 민간인 상대로 사용해 왔다는 점이죠. 국제사회가 이를 묵과하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서 2013년도에 국제사회는 여러 강대국들의 협력으로 시리아를 CWC 화학무기 금지 협약이죠. 여기에 가입시키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최초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를 검증하고 이거 폐기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14년도 기준으로 약 1,300여 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폐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에도 살인가스의 사용, 2018년도에는 염소가스가 사용되는 어떤 정황을 국제사회가 포착을 하면서 이게 불완전한 검증과 이행이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당시에는 시리아가 보유한 화학무기가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다, 완전한 폐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리아의 CWC 가입 자체는 OPCW, 그러니까 화학무기 금지 기구의 아주 큰 성과 중 하나였다고 평가가 되긴 합니다만, 협약 규정상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최초로 신고했던 신고서를 기반으로 일단 최초에 어떤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사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이행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최초 신고서가 굉장히 불완전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또한 2017년도, 18년도에도 계속 화학무기가 사용이 됐는데, 이런 화학무기 사용 과정에서 강대국 간의 이제 재검증이라든지 이제 폐기에 대한 어떤 협력 과정에서 의견이 노정이 되었고, 이런 이견으로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데 있어서 협력이 굉장히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불완전한 폐기 그리고 불완전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그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완전한 폐기에 대해서 국제기구는 계속 우려를 표명을 해왔고요. UN이나 OPCW 차원에서는 OPCW의 독립기구, 조사 확인팀 같은 조직을 신설을 하면서 화학무기 사용 가해자, 사용자를 식별을 하면서 이런 관련된 보고서를 계속 발표해 오기도 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작성하신 다른 보고서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는데, 시리아와 북한 사이의 연결고리를 짚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과거부터 시리아는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 중 하나로 평가가 됩니다. 북한의 화학무기가 개발된 이후로 시리아와의 협력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시리아가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 화학작용제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학작용제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정보기관의 전직 관계자의 인터뷰에서는 시리아의 대부분의 화학무기가 사실은 북한산이다
부족합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 보고서에서 몇 가지 사례가 식별이 됩니다. 첫 번째로 2012년부터 17년까지 북한에서 시리아로 여러 화학무기 관련 물자들을 보내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북한 화학무기 공장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즉 시리아 화학무기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산성 타일이라든지 밸브 이런 제품들을 북한에서 시리아로 보냈다라는 증거가 포착이 된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중용도 품목, 이중용도 품목이라고 하면 하나의 물자가 사실은 화학 무기에도 사용될 수 있고 일반 화학 물질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물자들인데요. 화학 무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통제 대상입니다. 이런 이중 용도 품목이 한 40여 종 정도가 북한에서 시리아로 이전됐다라고 이런 보고서에서 이런 사례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6년도 8월에는 북한의 기술자들이 시리아에 있는 하마 지역에 있는 화학 무기 시설 혹은 미사일 시설에 가서 협조를 했다. 이런 증거들이 포착된 걸 보면 실제 북한과 시리아 간의 협력 관계가 있었다라고 추정되어지는 거죠.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적인 근거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아 정세 변화 기회를 활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 시리아 내전에서 사용된 화학 무기에서 북한과의 커넥션을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WMD의 확산 실태를 실증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만약에 이런 증거를 잡아낸다면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문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리아와 북한 사이에 화학무기 개발에 관한 연결고리가 있고 그걸 저희가 밝혀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 해결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요. 만약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문제에 한국이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과 시리아의 네트워크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면 북한의 WMD 확산 활동에 대한 증거를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거가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겠고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시리아 화학무기의 사찰, 재검증, 그리고 폐기 이런 전 과정에서 작더라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자그마한 증거들이라도 잡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함으로써 미국과의 안보 공조를 심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외교적 카드로서 이거를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억나실 겁니다. 18년도, 19년도에 북미 대화를 통해서 제재 완화라든지 아니면 WMD 폐기, 비핵화 이런 대화들이 오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북한과 만날 수 있다,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 이런 시그널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러면 2기 행정부 때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때 또 WMD 폐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권을 미리 협조하고 협상하고 논의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향후 북한의 CWC 가입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교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학무기 폐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면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97년도에 우리가 OPCW에 비준을 한 이후에 집행이사국으로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과 올해에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의 입지가 어느 정도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련 이슈를 우리가 충분히 선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유의미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내 경제라든가 이민자 문제 그리고 외교적으로 지금 쉽지 않은 입장에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라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이걸 통해서 저희가 또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97년 이후로 집행이사국으로서 OPCW에서 활동해 온 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있다는 점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국제적 위상에 맞는 그런 부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북한과 시리아의 어떤 과거의 협력 관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WMD 활동에 대한 증거 확보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토대로 연구원님께서는 안보와 국방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월 10일 우리 정부가 시리아 과도정부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동의 지역 정세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을 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국방, 그리고 외교, 범정부 차원의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방 차원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시리아 화학무기와 북한과의 커넥션, 정보 분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보 분석을 토대로 폐기 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을지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CWC 가입을 어떤 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기에 할 수 있을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리아 화학무기와 북한 간의 커넥션 관련된 정보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조직과 어떤 인력을 그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하는 데 보내야 되는지 어떤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액션 플랜에는 화학무기 폐기와 관련된 조직, 신설, 그 조직에 어떤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인력 풀의 마련,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OPCW와의 실무 협력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시리아 내에 있는 여러 정부 기관 관계자 중에 화학무기 폐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전문가가 전무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인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의 형태로 OPCW를 통해서 시리아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액션 플랜 같은 세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국제기구와의 협력 그리고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참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상을 제고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UN과 OPCW 내에 시리아 화학무기 관련된 정책이나 선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요국의 정책 변화는 무엇인지 정책을 내놓았을 때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화학무기 폐기와 그리고 비확산 이슈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입지를 넓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방부와 외교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 차원에서 이번 시리아 정세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정보 공유의 수준입니다. 유관 기관 간에 동일한 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가장 필수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1차적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된다면 각 유관 기관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이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을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중력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원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시리아 사태를 통해서 한국이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시리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멀리 있는 뉴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리아의 정세 변화는 중동 지역 정세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략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이죠. 우리가 미리 이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고 정부 간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와의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국제사회에서도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제협력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그리고 학계와의 협력까지 쭉 짚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리아 정세의 변화와 화학무기 문제를 통해서 국제안보와 한반도 전략의 연결성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진임연구원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